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기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뉴스케일 SMR 기술, 투저 분석과 전망, 이 자료를 가지고요. 뉴스케일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떤 가능성과 위험을 안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중요하죠. 특히 요즘 AI 데이터 센터다 뭐다 해서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 이게 엄청 중요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수요가 확실히 늘고 있죠.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기술인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뉴스케일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그 NRC 설계 승인을 받은 유일한 SMR 기업이라는 점, 이게 크죠. 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SMR 자체가 기존 대형 원전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비용도 효율적이고 심지어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런 잠재력 때문에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거고요. 근데 뉴스케일의 그 77메가와트급 설계가 표준 설계 승인 이걸 받았다는 건 다른 경쟁사들은 아직 이걸 못 받았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아직 절차 진행 중인 것들이 많죠. 화실을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이 있네요. 네, 그 NRC 승인이 중요한 분기점인 건 맞습니다. 뭐 완전 최종 운용 허가는 아니지만요. 아, 그건 또 다른 단계인가요? 그렇죠. 하지만 규제라는 가장 큰 허들 중 하나를 넘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건 분명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바로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모듈당 출력을 기존 50에서 77메가와트로 올렸어요. 아, 용량을 내놨군요. 네, 그러면서도 그 자연순환 냉각 방식 같은 핵심적인 안전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그게 중요하죠. 안전성. 그렇죠. 만약 6개 모듈을 쓴다 그러면 총 462메가와트까지 가능합니다. 꽤 큰 용량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규제 승인이랑 기술력, 이 두 가지 덕분에 일단 시장 선점 가능성은 커진 셈이죠. 근데 이걸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다음 질문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돈 문제, 재정적인 면을 좀 볼까요? 미국 정부 지원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너지부 DOE에서 5억 7,500만 달러 이상 지원을 받았고 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최근에는 또 주식 발행으로 현금을 한 5억 달러 정도 확보해서 앞으로 한 3년 이상은 운영 자금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재정 안정성 확보는 이런 초기 단계 기업에겐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에너지 프로젝트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2025년 1분기 매출 보니까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배나 들어서 1,340만 달러래요. 이것만 보면 엄청난 성장세인데. 네, 그 숫자 자체는 인상적이죠. 근데 또 바로 뒤에 보니까 영업 손실이 3,500만 달러다. 아직 적자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이제 현실이죠. 정부 지원이나 투자 유치는 뭐랄까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고요. 불확실성을 좀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이죠. 네네. 매출이 늘어난 건 좋은 신호인데 그 내용을 좀 봐야 합니다. 아직은 실제 발전소를 돌려서 나오는 수익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죠? 뭐 초기 단계니까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지원금이랑 초기 계약들을 발판으로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발전소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질문으로 계속 남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위험 요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2022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 출렁거렸고 2024년, 2025년에도 급등락이 있었고요. 네, 변동성이 꽤 컸죠. 그리고 아직 실제 발전소를 지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 이게 좀 크지 않나요? 네, 그게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입니다. 실적이 없다는 거. 무엇보다 2023년에 그 야심차게 시작했던 첫 미국 프로젝트 유타 원전 계획이 비용 문제 때문에 무산됐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큰 타격이었죠. 이게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라 SMR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의문을 좀 키운 사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유타 프로젝트 취소는 SMR 상용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비용 통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그냥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게다가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사들도 있군요. 그럼요. GE랑 히타치 연합, 거기는 캐나다에서 벌써 2028년 완공 목표로 SMR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착공 들어갔고요. 와, 거긴 빠르네요. 네. 또 엑스에너지라는 곳은 아마존 같은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막 추진하고 있고요. 와, 아마존이요? 네. 그러니까 뉴스케일이 규제 승인 면에서는 좀 앞서 있을지 몰라도 실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프로젝트를 따내는 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뉴스케일에게는 진짜 중요해 보이네요. 약간 사활을 건 느낌이랄까? 네, 맞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프로젝트죠. 6개 모듈 총 462메가와트 규모고 2030년 운영 시작이 목표라고 하던데요. 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로 상업운전을 하는 SMR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와, 세계 최초. 그 상징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기술력을 제대로 입증하는 거고 이걸 발판으로 다른 나라에서 추가 주주를 따낼 수도 있고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두산과 협력해서 공급망 문제도 해결하려고 한다고 들었고요. 네. 공급망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죠. 두산과의 협력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뉴스케일 분명히 강점이 있어 보입니다. SMR 기술 선두주자 중 하나고, 그렇죠. NRC 승인 받았고 정부 지원도 있고. 그리고 루마니아라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고요. 네. 이런 강점들이 뚜렷하죠. 하지만 동시에 약점도 명확해 보입니다. 상업운전 경험이 전혀 없고, 네. 실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유타 프로젝트 실패 사례도 있고요. 경쟁 환경도 치열하고, 여전히 비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거죠. 결국 앞으로 추가로 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느냐, 또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뉴스케일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뉴스케일의 SMI 기술, 참 밝은 가능성도 보이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보셨을지 또 어떻게 활용하실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SMR 기술, 정말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넘지 못한 뭐랄까 시기상조의 기술일까요? 그 답은 시간이 말해주겠죠. 아마도요. 루마니아를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초기 프로젝트들의 실제 성과가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기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